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함께합니다. 진행하는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두 분이 인사말이 약간 겹치네요. 우리가 한 겹치는 멘트 캐릭터니까요. 하나를 네. 잘못 또 안 하던 걸 넣어가지고 한번 다시 해봐요. 아까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반갑다고. 여기가 여기가 반갑다 그러니까 나도 네. 반가워야 그럼 되니까. 손 한번 흔드세요. 저도 같이 흔들어 드릴게요. 네. 여러분 저기 그 용인 에버랜드 가면 요새 최고의 그 인기 동물 푸바오. 후바오. 중- 밀떡계의 후바오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네. 저도 쉬지 않고 먹어요. 야, 이거 예상 못했다 이거. 예. 그렇다고 뭐 대나무를 드시거나 그러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않습니다. 예. 저 한잔 하시죠. 자, 하시죠. 네. 예. 또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좋아, 네, 좋아. 어떻게 해서든 분위기 만들어 가야지. 예. 자, 오늘은 밀떡 여러분 만약의 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만약입니까? 오늘은 좀 깁니다. 초전도체가 완성된다면 어떤 무기를 만들 수 있을까입니다. 야, 초전도체가 밀떡에 등장하는 야. 거야. 근데 이거 안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네. 완전히 이걸로 그냥 뒤엎었잖아요. 완전히 뭐랄까? 이거는 과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는 판타지 같은 얘기가 그럼요. 어떻게 이게 또 돌이 예. 네. 그냥 돌이 그 해리포터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시작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초전도체를 설명하려면 전도체가 뭐냐? 네. 그럼 반도체가 뭐냐? 네. 초전도체는 뭐냐? 네. 이런 얘기들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오늘 가능합니까? 제가 문과라서 네. 문과적으로 설명을 하면 어허. 아바타 기억나시죠? 그렇죠. 아바타 1편에 그 난리같이 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언옵테늄이라는 조그만 음흠. 쇳덩어리가 이것 때문에 인간이 지구에서 맥광리에 떨어진 판도라로 가서 거기 원주민 나비족을 막 싸워서 그 난리를 친 거잖아요. 이게 바로 초전도체였습니다. 판도라 얘기하시니까 그 첫 장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판도라는 땅이 떠 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산맥. 그게 초전도체. 맞습니다. 그게 바로 초전도체. 네. 야, 이렇게 이해하니까 되더라고요. 저도 아. 그래서 준비하다가 이게 막 논문 찾아보니까 못 알아듣겠어 보면 볼수록. 근데 누가- LK99 이런 단어 자체가 그렇죠. 네. 뭐라는 거야? 구구학번이야? 네. 뭐 이런 그 처음에는 군용 무전기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보니까 그랬었는데 언옵테늄이라고 하니까 한 번에 확 알아들을 수 있더라고요. 음흠. 이게 얼마나 큰 아직 뭐 진위 여부는 가려지 않았지만 얼마나 큰 발명이냐면 노벨 물리학상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렇지. 라고 하니까 누가 댓글로 그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 사람들 이름을 딴 상이 만들어질 거야. 그게 아마 노벨 물리학상 정도는 가볍게 씹을 정도의 권위가 있을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의 연금술이에요, 이건. 네. 음. 문명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기를 이용해서 뭘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삶을 그렇죠.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전기라는 것이 작동할 땐 저항이라는 것 때문에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로 뺏기는 에너지를 네. 이 초전도체가 등장을 하면, 그러니까 저항이 없어지면 이건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지는.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휴대폰도 유튜브라든지 게임 같은 거 오래 보면 뜨거워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만 실용화가 되면 이제 뜨거워질 일은 없어요. 뜨거워질 일이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개념 자체가 다 달라질 거예요. 이런 물체의 형태를 안 띠고 있을 수도 있는 그렇죠. 것이고, 스마트폰이 내 몸 안에 들어올 겁니다. 뭐 저항이라는 게 없으니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그것까지 상상이 되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그 상상의 영역을 다 뛰어넘는 그쵸.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뭐 1세대, 2세대 이렇게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모든 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신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초전도체를 아주 극강의 그 낮은 온도에서는 지금 활성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245도? 예. 영하 245도. 그러니까 이 온도가 아닌 상온에서, 이번에 LK99가 이슈가 됐던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이 상온에서 초전도체가 만들어진다, 발견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슈가 됐던 건데, 지금 뭐 대충 결론은 난 것 같아요. 뭐 학계나 아니면 대학들에서 체크해본 결과 아니다. 네. 라고 결론은 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소재가 그렇죠. 된 거겠죠. 네, 그다음에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그 꿈의 컴퓨터라고 불리는 양자 컴퓨터의 개발에도 빨리 갈 수 있고, 그렇지. 자기 부상 열차도 지금 실용화가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게 뭐 선로도 새로 깔아야 되긴 하겠지만 이 장치의 온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뭐 이런 문제인데 이것도 아주 간단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온에서 쓸 수만 있다면. 그럼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가장 결정타가 핵융합 발전에 가능해지는 거죠. 인공태양. 네. 예. 그러면 중동은 다 망하는 겁니다. 뭐 중동만 망합니까? 그리고 이 핵융합 발전 얘기하셨지만 지금 포항에 제가 예전에 포항 MBC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그 포항에 이제 포스텍
뭐 우리 흔히 포항 공대라고 네네. 얘기하는 곳. 거기 가면 있어요. 음. 인공태양 연구하는 분들이 네. 계십니다. 한번 구경하러 갔었는데 네.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굉장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만약에 사람의 기술로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이건 또 한 번의 개혁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뭐 지금 화력 발전, 수력 발전, 특히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가 이게 많은 자원을 소모하고 또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그렇죠. 또 사고가 나면 막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기는데 이 핵융합 발전은 그럴 염려가 전혀 예. 없어지고 이게 군사용으로 사용되면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레일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전력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전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막 발전기서부터 다 갖다 놔야 되는데 전쟁이 났을 때 이걸 다 가지고 다닐 수가 없다. 예, 그다음에 전력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 그래서 한 방 쏘면 배도 꺼지고 뭐 도시에 정전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통합 추진 체계의 그렇죠. 추진 기관으로서 그 에너지원을 얻는 게 요즘 전투함들 특징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레일건까지 장착하려면 상당한 그렇죠. 여유분이 있어야 그럼요. 돼요. 그런 저항들이 싹 다 없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가능하죠. 이건 뭐 열 효율이랄까, 에너지 효율이랄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건 꿈의 어떤 기술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실용화 된다면 그 정조대왕함이나 KDDX 같은데 레일건을 장착할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더 소형화되고 전력을 덜 잡아먹게 되면은 대공무기라든지 아니면 장거리 저격을 할 수 있는 지상 무기 체계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박찬현 의원도 뭐 무기 체계 새로운 것들 얘기할 때마다 에너지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잠수함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과거에 뭐 디젤이 연료일 때와 핵잠수함이 돼서 핵이 연료일 때 이건 완전히 달라지는 얘기인데 여기서 아주 혁명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엔진 같은 경우에도 출력을 늘리고 그다음에 그 파워팩 부분에서 발열을 제어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빼버려도 되니까 훨씬 적은 크기에 더 강력한 힘을 낼 수 있죠. 예를 들어 K2 전차 이런 기능이 들어간 하이브리드 파워팩을 실른다. 엔진을 넣는다 그러면 전차의 무게는 줄어들고 진일보하는 게 네 되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그 아이언 비전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증강현실. 그러니까는 그 전차에 들어가서 조종수가 이렇게 보면은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체 360도로 볼 수 있게 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전력을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렇겠죠. 네, 카메라랑 다 달아야 네. 되니까. 근데 이런 것도 다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저항이 없으니까 뭐 상상하는 게 다 가능해지는 거야, 진짜. 그리고 또 K9 전차 같은 경우가 이제 차기 발전 체계에 레일건 체계가 들어 있거든요. 근데 이 레일건 체계도 지금까지는 K9A3도 이게 될까? 무인화는 가능하겠지만 이 레일건이 가능할까라는 얘기가 드는데 지금 만약에 실용화가 되면은 K9에도 이런 식으로 레일건이라든지 그 무기 체계를 실을 수가 있게 되면 멀리 그다음에 더 반동이 적게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냥 상상의 영역이니까 내가 총을 쐈어요. 날아가는 총알을 내가 날아가고 있는데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저항이라는 게 없어지면 쐈는데 내가 여기다 조준하고 쐈는데 도망갔어. 따라가 할 수가 있는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상 속의 것들이 가능해지는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 말 그대로 상상이고 네. 만약이잖아요. 또 하나 굉장한 가치를 저는 평가하는 게 뭐냐면 무언가가 만들어졌어요. 초전도체를 이용하여. 무언가가 만들어지면 유지보수 비용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렇죠. 굳이 뭐 관리할 이유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대공 무기 체계도 이게 지금 얘기가 좀 갔는데 레이저나 플라즈마 무기 체계가 엄청나게 빨리 실현돼. 이것도 역시 장벽이 전력 문제거든요. 레이저를 예를 들어 출력을 높이려면 결국 많은 전력을 써야 되는데 전쟁터에서 그 많은 발전체 어떻게 가지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대공 무기 체계, 그러니까 이스라엘제 아이언돔 다음이 이제 레이저 무기 체계를 이용한 아이언 빔이라고 부르는데, 아이언 빔. 네, 왜냐면 지금 팔레스타인에 쓰는 가삼 로켓이라는 게 진짜 한 몇백 달러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쏠 때 그 아이언돔 한 방이 예를 1,000만 원이면 격추시켜도 가성비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레이저는 출력만 보장이 되면은 가격이 훨씬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입니다. 그렇죠. 한 방에 한 번 쏘는데. 2,001?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지금 한 네. 5발 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만 원이면 5발. 찾아보니까 전기차의 충전 속도가 빨라진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실용화되면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 드론을 충전시킬 때 배터리 용량 자체가 늘어날 수도 있고. 훨씬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그냥 아주 실생활에서 얘기하자면
전기차 운행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충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방전되면 어떡하지? 그죠. 어디 장거리 가다가 갑자기 뭐 뚝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다음에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갔는데 없어. 그리고 아니, 다 완속 고장났어. 네. 대부분 완속 충전이란 말이에요. 급속 충전도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냥 휘발유나 경유능으로 주유소 가는 속도보다 훨씬 줄어들게 그죠. 되니까. 뭐 이론상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그 저항이 완벽하게 없어지면은 뭐 10만 년 동안도 충전 안 해도 그쵸. 되는 것도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다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21세기형 연금술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면 네. 굳이 핵 추진 잠수함 필요 없죠. 그러니까 모든 연료 체제가 다 바뀌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야, 이 사우디아라비아 어떡하냐? 사우디도 뭐 그럼 뭐 하겠지. 네. 모래 뭐- 팔아야 되나? 좀 뭐 몇 배를 들고 와가지고는 바꾸자. 뭐 물물 교환 이런 거. 그다음에 안해 씨. 우리가 사랑에 맞지 않는 빈살만 가. 네. 네. 제가 좋아하는 KF-21 보람에도 뭐 쓰여질 기능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A사 레이더 같은 경우가 역시 레이더의 소자를 넓히거나 이럴 때 장애가 되는 게 발열 기능 때문에 그걸 좀 적게 줄여야 되는 그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근데 발열 문제 해결되면 지금보다 2배, 3배 더 그 소자를 더 넣어서 탐지 거리가 훨씬 늘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3배 정도가 그렇죠. 가능하다고 네, 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별다른 뭐 그런 발전 없이 갑자기 3배가 늘어난다? 그럼 전쟁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되겠죠. 그다음에 얘기하신 잠수함.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항공모함에 지금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캐터필터잖아요. 그러니까 캐터필터에서 전투기를 띄워야 될 때 힘이 많이 필요하니까 원자력 잠수함을 가야 되는데 원자력 잠수함이 없는 거는 일반 증기로 하게 되면 힘이 너무 딸리죠. 사출이 안 되니까. 쏴줄 때. 네. 예. 그래서 미국이 최근에 들어온 게 이제 전자식 이제 사출 체계인데 이것도 말썽을 부리고 있잖아요. 이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핵 추진이 아니어도 아니면은 지금은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재래식 추진체의 항공모함이라도 얼마든지 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전도체라는 거는 지금 뭐 우리가 여러 케이스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모든 것들이 상상 그 이상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워낙에 주목을 끌었었고 이게 뭐 주식시장을 출렁거리게 만들었던 네. 내용들만 봐도 그러니까 나는 초전도체도 테마주가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만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잘 몰랐던 초전도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여기다 상상력을 가미하니까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현재 있는 무기 체계에 더해진 거고 그렇죠. 새로운 무기체가 개발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로봇의 인공 근육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지금 막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데서 로봇을 만들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뛰거나 이런 건 잘하는데 멀리 못 가. 왜냐하면 그 배터리나 이런 거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우리는 그냥 아이언맨에 나온 슈트 있잖아요. 네, 마크 1, 마크 2 이런 거를 직접 그럴 수 눈앞에서 있죠. 우리 네. 생에서 볼 수 있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엑소수트라고 부르는 강화 외골격이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인공 근육을 몸에 붙여주는 건데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 배터리 문제거든요. 그렇죠. 에너지원. 예, 이 문제도 쉽게 해결되면은 이 강화 외골을 붙이면 무거운 걸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M60을 람보처럼 이렇게 맨날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이렇게 쏘는 거야. 진짜? 그렇죠. 그렇게 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동도 잡아주니까 네. 영화에서 나온 미니 발칸도 이제 쏠 수 있어요. 안 되는 게 탄약을 많이 짊어지고 갈 수가 없는데 강화 외골을 하게 되면 무거운 탄약도 들고 다닐 수 있죠. 그리고 총의 화약 체계도 무기 체계 중에서 화약도 이제 빠질 수 있는 거죠. 아니 자기 부상 총알 같은 거 나오겠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에일리언 2에 나오는 미 해병대 우주 식민지 해병대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총 중에 그 여군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건이 있어요. M56A2. 이게 무거워요. 18kg 정도 되는 설정상이기 때문에 혼자서 못 들거든요. 그러니까 로봇 암, 보조팔이 나와서 무기를 잡아줘요. 그리고 뭔지 알겠네요. 그 병사는 그냥 그걸 들고 어디로 쏠지만 그렇죠. 결정하면 조준을 돼요. 하고. 네, 그런 식으로 공용 화기의 개인 화기화가 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K21이 다시 개발되면은 그게 문제가 됐던 게 너무 무거웠던 게 있잖아요. 이제 무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탄약이랑 유탄도 엄청나게 들고 다닐 수 있고 한 발 더 나가면 로봇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10m, 20m짜리 건담 이런 거 말고 1m, 2m 정도 되는 역시 에일리언 2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전투 로봇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시고니 네. 위버가 이렇게 타고 나왔던 그 로봇이 있거든요. 조그만 거. 이런 게 실용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 그런 것도 가능하겠네, 진짜. 그렇죠. 무슨 영화이지? 원츠인가? 그 안젤리나 졸리 나오는 그 거. 반다이에서 제작된 이렇게 쏘는 쏘는 이렇게 날라가고. 그 그러니까 총이 막 슬라이더로 가고 그죠. 커브로 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총알이. 네. 예. 원티드. 어. 네. 그리고 대표적인 게 반다이에서 제작하고 유튜브에서 나왔던 공개된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업설리틀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 이 애니메이션에서 외계인이 주는 이렇게 한 2.5m짜리 그 로봇이 있어요.
엑소프레임이라고 부르거든요. 엑소프레임을 가지고 인간들이 무기로 개조해서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여기서는 이 2.5m짜리 로봇이 가동이 안 되니까 외계인이 그냥 선물로 줬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정을 퉁쳤는데 이게 진짜 만들어지게 되면 뭐 전차라든지 장갑차 다른 무기 체계와 전혀 다른 이족 보행 실전용 로봇이 이제 나올 수 있고 이게 전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쟁터의 풍경을 확 다르게 만들어지는 거죠.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게. 뭐 어떤 사람들은 매트리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아직도 내 머릿속에는 그 미래소년 코난에 선장이 타고 다니던 그 깨깨깨 네, 하던 그죠. 로봇이 클래식하게 남아 있는데 네. 진짜 불과 몇십 년 상간에 정말 많은 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초전도체라는 것이 분명한 것은 아주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일깨웠다는 네. 생각은 들어요. 그럼 이게 지금 LK99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게 가능할지도 모른다라는 데까지 전진한 건 전 어마어마한 발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는 국가 간에 이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엄청날 겁니다. 어마어마하겠죠. 네. 예. 엄청나겠죠. 예. 거기에 있어서 테마주를 여러분 테마주. 투자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네. 없어요. 물론 만약에는 특성상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 만들어지면 군사용으로 가장 빨리 적용될 것 같긴 하지만 어떤 시기일지 예상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기술 어쨌든, 과학 네. 과학 기술은 무기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적용되고 가장 먼저 퇴출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그게 어떻게 보면 슬픈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렇죠. 그래 또 그것이 현실이고 지금 말씀 주셨던 것들을 요약해 보면 이거 같아요. 모든 무기 체계가 일단 경량화된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최근에 그 개봉한 영화 오펜하이머를 네. 봐도 원자폭탄이라는 게 과학의 총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뭐 그 뒤로는 이제 철학적인 문제들이 뭐 음. 고민될 수 있는 거겠지만 과학 기술이 그렇게 모였다가 이 전쟁이 한번 쓰이고 나면 어떨 경우에는 쓱 사라지기도 하고 어떨 경우에는 그냥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뭔가 가전제품으로 둔갑되기도 퉁쳐져서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결국 요즘 기후 위기 환경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초전도체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획기적인 뭐 방안들을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 무기 체계 안에서의 에너지원을 뭐 소량화시키고 경량화시킨다는 것 자체도 여기랑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이 드는 거 보면 정말 그 어마어마한 물질이다. 자, 오늘 그 한동안 굉장한 이슈가 됐던 초전도체가 만약에 무기 체제에 들어온다면 네.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라는 얘기 한번 해봤는데 이게 뭐 상상의 영역이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그냥 상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실제 이런 일이 현실로 다가올 때까지 우리가 살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오늘 밀떡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